어릴 적부터 나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걸 서툴러 했고 누군가와 경쟁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다. 학교에서도 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책이나 보고 있는 그런 아이였다. 그런데 이런 성격이 항상 나에게 편안함을 줬던 건 아니다. 특히 같은 반에 있던 준혁 때문이었다. 준혁은 말이 많고 친구도 많았다. 분위기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었고 주변 아이들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어릴 적부터 시샘과 장난을 잘 구분 못하는 아이였고 나는 그런 대상이 되기 딱 좋았다. 조용한 아이는 놀리기 쉽고 반항도 안 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준혁은 내가 좋아하던 국어책 속 페이지를 찢어 바람처럼 날려버렸다. 이유는 단지 그날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화도 잘 못 냈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주워 담았다. 그때 준혁이 던진 말은 지금도 기억난다. 너는 참 만만해서 좋다. 아이들은 웃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만하다는 낙인이 내 삶에 깊게 박히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했지만 멍청한 건 아니었다. 단지 충돌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함을 만만함으로 오해했고 준혁은 그 오해를 즐겼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로 다른 반이 되었음에도 준혁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향해 야, 조용하네. 너 아직도 그렇게 살지? 같은 말들을 던졌다. 애매한 비아냥과 조롱이었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와 싸워봤자 나만 더 지쳐갈 게 뻔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함 속에서 나름대로의 도피처를 만들었다. 공부였다. 억울함과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던 나는 문제집을 붙들고 시간을 보냈다. 책 속에서라도 평가받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고 준혁과 나는 완전히 다른 학교에 진학했다. 그제야 나는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느꼈다. 주변에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최소한 괜한 표적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나는 공부에 몰두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다.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고. 만만해 보인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 대학 입시는 치열했지만 결국 나는 꽤 이름 있는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했다. 부모님도 놀랐고 나조차도 잠시 자신감을 얻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동아리에 가입하고 발표 수업도 도전해보고 사람들과 어색하더라도 대화를 이어갔다. 물론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과거처럼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4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사람 대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하게 됐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회사가 점점 성장하며 내 역할도 커졌다. 나는 묵묵하게 맡은 일을 해냈고 팀원들도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나는 30대 초반이 되어 있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업무 강도는 세졌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다.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누군가의 무시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안정적인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이름이 내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다. 준혁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가장 많이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아이. 성인이 된 이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사람. 그 이름이 갑자기 휴대폰 화면에 뜨자 나는 잠시 손가락이 멈췄다. 이게 무슨 일이지? 잘못 걸린 걸까?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 떨리는 듯한 과거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목소리였다. 혹시 너 그때 우리 학교 다녔던 그 맞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왜? 준혁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 너한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온몸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초등학생 때 나를 만만해서 좋다고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다. 무슨 일인데? 준혁은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하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 진학 후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사업은 실패했고 채무만 남았다. 게다가 최근 다니던 직장까지 구조조정으로 잘리면서 완전히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지금 너무 막막하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봐도 다들 바쁘다. 여유 없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너라도 너한테는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아서. 그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렸다. 이유가 뭐였을까? 예전에 자신이 무시하고도 아무 대응도 안 해서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나를 거절 못할 사람으로 보고 연락한 걸까?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차분히 물었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준혁은 자기가 준비 중인 작은 프로젝트에 투자나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들으면서도 이상했다. 우리는 친구도 아니었고 어릴 적 나는 그에게 늘 조롱거리였는데 지금 와서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게 우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측은한 마음도 들었다. 인생이란 이렇게 돌고 도는 걸까?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준혁은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소년의 얼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초조함과 절망 그리고 약간의 자존심이 뒤섞인 어른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구나. 나는 짧게 인사했다. 응, 너는 많이 힘들었나 보네. 준혁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듣다 보니 그의 실수는 명확했다.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리스크 관리도 못했고 결국 감정적으로 행동해 버렸던 것이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도와줘야 하나? 굳이? 과거를 생각하면 도움을 줄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 그 시절을 마음속에서 정리해놓고 있었다. 내가 성장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남들보다 잘나 보이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조심스레 조언해줬다. 준혁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진짜 다시 시작해야 해. 나한테 어떤 투자를 바라는 건 솔직히 말해 현실적이지 않아. 준혁은 실망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길 원했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 취업 방향과 재무 정리 방법,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다. 우리는 몇 시간을 대화했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달 후 준혁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그는 취업을 했고 조금씩 삶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때 정말 고마웠다. 너 아니었으면 더 무너졌을 거다. 내가 어릴 때 너한테 한 짓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 나는 짧게 말했다. 과거 일은 이제 됐어. 잘 지내면 됐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에는 참 많은 순간들이 있다. 누가 위에 있을 때도 있고 누가 아래에 있을 때도 있다. 사람은 영원히 우위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영원히 바닥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결국 나의 몫이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릴지 아니면 성장한 나를 선택할지. 나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결국 나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어릴 적 나는 약했고 흔들렸고 상처받기 쉬웠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과거의 잔인함을 떠올리며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해준 듯하다. 넌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아. 너는 언제나 너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이겨왔어. 그 이후로 나는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현재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을 계속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준혁에게 도움을 준 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오랜 그림자를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옥죄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인생은 돌고 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다.